예, 국방위 간사 김병주 의원입니다. 내우외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가 내부의 문제는 우려로 끝나지만은 외부의 문제는 환란으로 이어져서 나라가 큰 혼란을 겪는다는 말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이와 같은 일이 현실로 이어지고 있어 심히 우려됩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리는 처사로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먼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즉시 군사적 지원 불가를 천명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부적절합니다. 첫째, 우리나라의 안보 공백을 초래할 위협이 있습니다. 현재 북한은 핵미사일뿐만 아니라 무인기, 잠수함 전력 등 비대칭 전력을 개발하고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포병 전력의 핵심 155mm 포탄 50여만 발을 외국으로 반출한다면 우리 군의 군사 대비 태세와 전시 대비 비축 물자 확보에 큰 지장이 갈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심대한 공백을 초래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국익을 훼손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을 보면은 지원 방식과 규모가 더 과감해질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만큼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더 깊이 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형국으로 러시아를 적으로 돌려버리는 위험천만한 결정이 될 것입니다. 먼저 당장 러시아에 체류하고 있는 16만 교민들의 안전이 위협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러시아 현지에 법인을 두고 있는 현대차, LG전자, 삼성전자, 팔도 등 160여 개의 한국 기업들이 날벼락과 같은 제재를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심각한 위협으로 떠오를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윤석열 대통령의 말에 러시아는 즉각 민감한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지금도 러시아군은 장거리 전략미사일, 폭격기 8대 등을 동원해서 동해상으로 해서 훈련을 벌이고 있습니다. 러시아 공군이 카디지를 침범하는 사례는 지금도 많은데 더욱 강도 높은 도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셋째, 한반도 평화를 이을 동력을 잃게 될 겁니다. 그간 우리나라는 유엔 경제 제재 등을 통해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켜 북한을 비핵화시키고 평화에 대한 대화 테이블로 나올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해 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를 적대시한다면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를 더 밀접하게 만들어 추가 제재와 고립 전략에 힘을 잃을 것입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대만 해협 갈등에 대해 무력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 때문에 발생했다며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그러한 변화에 절대적으로 반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중국과 대만의 갈등은 미중 갈등의 최전선입니다. 우리가 섣불리 편을 정해 참여하기에는 너무나도 리스크가 큽니다. 중국을 자극해 북중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고 동북아 힘의 균형을 해쳐 영내 평화와 안정을 멀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 접근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외교 안보에 있어서 국익이 최종 목적입니다. 동맹이나 외교는 국익으로 가는 수단이 되어야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 국익은 안중에도 없고 가치와 진영만을 위시한 위험천만한 외교가 지속되고 있는 것에 깊은 유감과 함께 강하게 규탄을 표합니다. 또한 국민의 삶을 직결된 이러한 중요한 결정을 국민과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중대한 결정을 밀실에서 몰래 진행하고 외신 인터뷰를 통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형태의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국민께 이해를 구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설명하고 토의하고 경청하는 것이 올바른 국가 지도자의 자세입니다. 다시 한번 윤석열 정부의 군사적 지원 불가 천명할 것과 외교 안보 정책 전반을 재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